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로서 그 호머 헐버트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김동진 박사께서 쓰신 호머 헐버트에 대한 책입니다. 조선은 피어나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유튜브를 촬영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하고는 아주 절친의 한 사람인 전 헌법재판관 김종대 재판관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2022년 5월 첫 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년 전에 읽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이순신 하나 되어 죽음을 다해 싸웠습니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자 그 김종대 재판관이 지금부터는 4년 전인 74세의 나이에 이르러 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마무리 역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만 이제 4년 전에 마무리하는 뜻으로 이제 5번째로 총 정리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이 책이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순신 하나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지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내면의 세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의 갖고 있는 신념, 철학, 정신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돈해서 정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만큼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영원히 잊힐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하늘이 내린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일종의 연구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부터 따지면 434년 전이 되겠네요. 5월 23일 날 발발했던 임진왜란의 그 난세에 나타난 성공 이순신에 대한 연구서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 수 있겠습니다. 그 김종대 재판관의 그 생애 마지막 완결판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훗날을 위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이것을 읽고 독후감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책의 이야기고 어느 부분이 그 저의 이야기인지 아마 혼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 혼돈이 되지 않게끔 제가 조심해서 이 독후감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자가 키워온 삶의 철학을 원숙한 경지의 그 수양으로 잘 정돈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저자의 경지가 궁금했고 또 확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저도 좀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할 겸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저자 김종대 재판관이 정신적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의 경지에 근접해 보려고 평생을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자의 글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그가 고심하고 또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역력한 작품을 가슴으로 읽어가면서 훈훈한 느낌이 가득하였다고 제가 이렇게 독후감으로 썼습니다. 저자는 지난 40-50년간 이순신의 행적을 낱낱이 샅샅이 찾고 그에 나타나는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기록하면서 4번의 책을 출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문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거기에 그 기고를 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라는 그 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난중일기의 그 의역을 이제 연재를 하고요. 그 연재한 것을 다 모아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베스트셀러의 하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난중일기를 관심 있는 분은 그 의역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자는 이 네 번의 책을 쓰면서도 그에 멈추지 않고 이순신에 대한 연구와 사색을 계속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주 심취해 있는 저자 자신도 점점 이제 고령으로 성숙해 가면서 인간 이순신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유추하려는 그러한 정성에 제가 감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필독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우리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립정신으로 살아감을 추구해 왔는데, 이 저자께서는 이번에 이 역작에서 이순신께서 공사에 일체의 오해가 없도록 처신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라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창의성으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도움 없이 창의성으로 거북선을 만들고 둔전을 뭔지 아시죠? 그 둔전을 경영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수학을 가지고 군비를 마련하는 등 자력으로 수군을 재건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모습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저자 김종대는 결국 이순신의 최고의 가치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사랑, 그리고 정성, 그리고 정직과 자력, 그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정성, 정직과 자력, 이 네 가지입니다. 이순신의 성공후사, 그리고 창의성, 솔선수범 등의 모든 행위는 이 네 가지 덕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가치로 채워지고 있음을 저자 김종대 재판관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품의 곳곳에 저자의 철학과 삶에 대한 의문과 답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부산중학교부터 부산고등학교, 그러니까 참 어릴 때부터의 60년, 지금도 60년 지기이면서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친구라기보다는 벗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의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52페이지에 나오는 군자의 가치 그 10가지는 인간으로서 저자가 살면서 지키고자 노력한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 51쪽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군자의 가치 10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뚜렷한 인생관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일관된 삶을 살기 어렵다. 이게 저자가 그 책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나름의 원칙과 신념과 철학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삶을 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의 행간 곳곳에서 저자가 이 시대의 이순신처럼 살고자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적인 분노건, 공적인 분노건, 이순신의 분노에는 반드시 법도가 있었다
제자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 확신은 수십 년간 이순신을 공부한 제자가 알아낸 높은 경지의 이순신의 정신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자기 편의적 판단으로 이순신의 분노에 대한 법도를 모른 채 또 얄팍하게 판단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하기에 족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뭐 소설이나 또는 이순신에 대한 나름의 공부를 통해서 이 이순신 장군의 그 분노에 대한 법도를 모른 채 얄팍하게 판단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뉘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의정 정은신의 옥사를 방문한 일에서 제 그 보온조께서 행한 김덕배 어른이 억울하게 효수당한 후에 왕명을 어격하면서도 시신을 거둔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일화는 제가 보온 정몽주 할아버지의 20대 자순이라는 것을 저는 늘 마음으로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보온조께서 장훈 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장훈 급제할 당시에 시험관이 김덕배라는 그 분인 모양입니다. 그 김덕배 선생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임금이 그 시신에 손을 댄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하는 그런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온조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 김덕배 선생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진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화를 그 부분에서 떠올렸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역사 속의 큰 인물들을 보면 강직하고 의리를 소중하게 여겼고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또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고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 점 때문에 이순신의 성공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정의의 길이 곧 승리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제자가 이렇게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되기는 정말 어려울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런 마음, 예를 들면 불의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보수와 이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정신. 특히 관직에 나간 분들은 공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선출직으로 20년간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를 거치려고 그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또 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경쟁적으로 물질을 탐하며 불의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592년 5월 23일 외적이 쳐들어오자 부산 진의 정발장군, 임진년이죠. 1592년이요. 그때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일본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우리 부산 진의 정발장군, 지금 부산 그 초량역에 정발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대포의 정사 윤홍신, 또 지금 동구에 있습니다. 다대포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네 부사 송상현, 이 모든 분이 다 순국했습니다. 제자는 왜군이 파죽 시세로 20여일 만에 한양에 도착할 정도로 나라 같지 않은 나라, 도망가기에 급급한 선조, 임금이죠. 임금과 각 지역의 벼슬 아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산에서 지금 서울까지
걸어서 20일 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도 뭐 지금 고속도로를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문경세제를 넘어서 그렇게 한양까지 가는데, 이것을 20일 만에 갔다는 것은 파죽지세라고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선조가 먼저 도망을 갔고요. 그 당시 벼슬아치라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다만 우리 정발 장군이나 또 윤홍신 그 같은 분, 그리고 송상현 동네 부사, 이런 분들은 정말 완전히 살신성인을 하신 분들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소위 이제 배운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좀 일부 오버랩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벼슬아치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시대 모든 그 소위 배우고 가지고 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김종대 재판관은 그 이순신 장군의 호가 여해인데요. 그 여해 재단을 만들게 하고 지금 이제 고문을 맡고 있게 했습니다만은, 그 여해 재단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간의 짧은 코스도 있고요. 매주 이제 주말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년간 하는 코스도 있고, 많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여해 재단에서 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 강좌를 듣고,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른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많이 그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